안녕하세요. 박노무사의 생각노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노무사로 일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정리해서 말씀해 드려볼게요. 노무사도 요즘에는 많이 알려지고 또 시험 준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노무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무사 업계 현실을 100% 반영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저도 모든 노무사들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현업에서 10년 가까이 근무를 하면서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노무사 장점이 뭔가요? 제가 노무사 일하면서 느낀 장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근로시간과 업무의 유연성. 물론 채용 노무사로 근무를 하시면 그 법인의 근무 시간이 있으니까 출퇴근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 노무법인도 회사와 마찬가지로 9 to 6 주 5일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형 노무사가 되면 자기 사업이니까 출퇴근은 유연하게 할 수가 있죠. 저는 모든 장점 중에 이 점이 가장 좋아요. 물론 회사로 출근을 물론 사무실에 나오지 않을 뿐이지 업무적으로는 스탠바이 상태죠. 고객님은 내가 9 to 6까지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사업장에 뭐 반드시 9시까지 가야 된다. 1분이라도 늦으면 지각이다. 뭐 이런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거나 좋은 교육이 있어서 받으러 가고 싶은데 한 3일씩 받아야 되고 그랬을 때 저는 갈 수 있죠. 내가 회사를 다니는 입장이면은 연차를 쓰고 설명하고 승인 받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특정 근로 시간과 장소에 묶이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업무를 할 때도 내 일정과 상황에 따라서 재량으로 조절할 수도 있죠. 그리고 사건을 할 때도 이 사건을 수임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 무슨 말이냐면 법인을 다닐 때는 대표님이 이 사건을 배당해 주면 해야죠. 내가 봤을 때 완전 말도 안 되고 도대체 이 사건을 왜 계약해 오신 걸까? 이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나한테 배당이 되면 해야죠. 물론 대표님도 사정이 있어서 애화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개업을 했다고 치면은 내가 사건을 상담을 해보고 돈도 좋지만 내가 들어봤을 때 이거는 너무 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굳이 비용을 써서 나한테 맡기는 게 맞냐 이거예요. 내가 그런 거를 내 재량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진입 장벽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노무사가 되려면 일단 노무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시험은 1년에 한 번이고 기회가 많이 없는 편이죠. 어쨌든 자격증을 보유해야만 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있는 직업인 거죠. 물론 노무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변호사, 세무사와 같은 타 전문가들이랑 일부 영역은 겹치기도 하기 때문에 노무사 간에도 또 타 전문가와의 관계에서 경쟁은 매우 치열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자격증이라는 벽이 있기 때문에 잠재적 경쟁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다. 세 번째는 평생 직업으로서의 가치. 전문직이라는 건 경험이 쌓일수록 전문성이 높아지고 경력이 길수록 더욱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업에 비해서 나이에 대한 구애를 훨씬 덜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늦은 나이에 합격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현업에서 필드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 신뢰와 인정. 무슨 말이냐면 노무사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전문 자격증입니다. 사회적으로 이 노무사는
전문 직종이라는 인증이 되어 있는 직종인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과 사회로부터 전문가라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이라는 거죠. 물론 그 사회적인 신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 거고요. 네. 직업을 가질 때 사실 그 직업에 대한 사회적 평판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괜찮은 직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5번째, 경제적 잠재력. 제가 잠재력이라고 썼습니다. 고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아닙니다만 개업을 해서 초기에는 좀 쪼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영업이 돼야 매출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노무법인 몇 년 근무해서 경력도 좀 쌓였고 하니까 개업해볼까 해가지고 개업하면 거의 초반에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별다른 인맥이나 어떤 특정한 수익 구조가 있다. 내가 개업해서 이렇게 영업을 하면 이렇게 손님이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어떤 수익 구조 있잖아요. 그것이 명확하게 설계가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개업을 했다고 하면 그냥 막개업인 거예요. 그러면은 손님이 좀 차오르기 전까지는 좀 배고프고 힘들 수가 있다. 어쨌든 잠재력은 있습니다. 영업에 대한 감각이나 아이디어가 좋은 분들은 수익을 되게 많이 내시기도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 학에 따라서 수익은 무한대다. 직장인은 연봉이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회사가 올해 연봉은 5천이다 이러면은 아무리 성과를 많이 내도 그걸 바탕으로 내년 연봉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올라간다고 해서 5천을 갑자기 1억 해주거나 2억 해주거나 5억 해주진 않겠죠. 연봉의 오름폭은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업은 어때요? 내가 지금은 역마진 나고 마이너스지만 내가 영업 잘해서 터트리면 갑자기 10배, 20배, 100배 벌어도 그것이 내 수익으로 와지잖아요. 그게 사업의 장점이죠. 그거는 노무사뿐만이 아니라 사업이 가지는 특징이기도 하죠. 6번째, 개업하는데 돈이 별로 안 든다. 이거 정말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노무사님들도 사무실 얻어가지고 제대로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 하면은 돈을 크게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 개업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무실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공유 오피스 요즘에는 저렴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공유 오피스에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도 공유 오피스 해본 적 있어요. 솔직히 1인 사업이고 하면 사무실 잘 안 나가게 돼요. 직접 방문하시려는 고객님도 별로 없어요. 뭐 대표님이랑 기업 상담을 한다 이러면은 사업장에 방문해 주기를 희망하지 사무실에 굳이 또 오려고는 잘 안 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고 하면 공유 오피스에서 운영을 한다는 거는 무리긴 한데 처음 개업하는 입장에서 그거는 고객님이 충분히 확보됐을 때 얼마든지 그때 그 상황에 맞게 생각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어쨌든 노무사와 같은 이런 전문 직종은 초기 개업 자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무실 하나 없고 그것도 처음부터 엄청 클 필요도 없고 책상, 전화기, 핸드폰 이 정도 있으면 시작할 수 있잖아요. 원재료를 구매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고정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노무사 사업의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